이번 주 페어대로는 When does memory help multi-trajectory inference for tool use LLM agent? 라는 논문을 읽었고, 이 논문은 5월에 ARR 서밋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메모리 메소드를 스코프랑 앱스트랙션으로 나누어서 각 메모리의 효과가 이제 인퍼런스 메소드와의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멀티 트랙토리 인퍼런스는 이제 에이전트가 하나의 문제를 여러 트랙토리로 시도를 하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답을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개 중에 최고로 고르는 거 아니면 빔서치, MCTS 같은 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에서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실패 트랙토리에서 리플렉션으로 레슨을 만들던가 아니면 옵저베이션 결과에서 팩트를 뽑아서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액션과 그 액션의 결과를 그냥 로우로 다시 넣는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연구들은 각 메모리 메소드를 다른 인퍼런스 방법을 사용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인퍼런스 방법의 이 메모리 메소드가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리할 수가 없다라고 백그라운드를 정했습니다. 저자들이 정한 프로블럼 스테이트는 이제 메모리 앱스트랙션만으로 성능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렉션이나 아토믹 팩트, 로우 옵저베이션은 이제 서로 다른 앱스트랙션 레벨인데 이들이 어떤 인퍼런스 메소드랑 결합되는지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메모리 스코프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메모리 스코프에 대해서도 확실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설정한 리서치 퀘스천은 어떤 스코프와 앱스트랙션의 메모리가 어떤 인퍼런스 메소드에서 어떤 태스크 환경일 때 도움이 되는가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코프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크로스 시블링입니다. 크로스 시블링은 이제 MCTS나 빔 서치에서처럼 한 노드에서 그 다음 액션을 좀 캔디데이트 액션들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시도를 해보는데 그 전 시블링들이 했던 액션 옵저베이션을 다음 시블링에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트라젝토리인데 그 다음 크로스 트라젝토리는 이제 같은 태스크를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첫 번째 시도했던 트라젝토리에서 얻은 정보를 두 번째 시도하는 트라젝토리에 넣어주고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태스크는 이제 일반적인 메모리인데 그래서 여러 태스크에 걸친 메모리를 축적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앱스트랙션은 또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먼저 로우는 그냥 액션 옵저베이션 페어를 그대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LLM 콜이 필요 없지만 이게 트랙토리가 길어지면은 컨텍스트를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렉션은 트랙토리 전체를 보고서 이제 레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트랙토리당 LLM 콜이 한번 필요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토믹 팩트 익스트랙션인데 이거는 옵저베이션에서 이제 발견한 팩트들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팩트들을 뭐 인베딩 시밀러리티로 디듀플리케이션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도하는 트라이토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텝 레벨로 하냐 트라이토리 레벨로 하냐를 나눌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LLM 콜이 필요하다는 코스트가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메소드로는 로우 시블링, 리플렉션, 리치 팩트가 있는데 로우 시블링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전 시블링들의 액션 옵저베이션을 다음 시블링에게 보여주는 방법이고 리플렉션은 트라이토리를 보고서 거기서 리플렉션 레슨을 만드는 것이고 리치 팩트는 그 아토믹 팩트를 뽑은 다음에 그 팩트를 다음 시도에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인퍼런스 메소드로 넘어가기 전에 저자들은 태스크 타입을 구분을 하는데 시리얼라이저블이랑 non 시리얼라이저블이 있습니다. 시리얼라이저블은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어서 빔 서치나 MCTS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non 시리얼라이저블은 이제 액션이 environment나 스테이트를 바꾸기 때문에 그 이전 스테이트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빔 서치랑 MCTS가 불가능하고 그냥 베스트 오브 n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험 세팅으로는 4개의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는데 각 상황이 시리얼라이저블이랑 non 시리얼라이저블한 상황이 있고
모델은 이 표와 같이 사용했습니다. 저자들이 실험으로 밝힌 파인딩스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메모리 메소드랑 인퍼런스 메소드가 서로 디펜던트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리플렉션 메모리여도 베스트 오브 n과 MCTS에서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MCTS에서는 per step reward가 있기 때문에 리플렉션에서 만약에 레슨이 나쁜 방향으로 가이드를 해준다면 이 per step reward가 좀 좋은 방향으로 다시 이끌어줘가지고 성능이 더 좋아질 수가 있는데, 베스트 오브 n에서는 이제 리플렉션이 잘못된 가이드를 하게 되면은 그게 복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MCTS만큼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우 시블링인데, 로우 시블링은 빔 서치 같은 캔디데이트 다이버시티가 부족할 때 큰 성능 향상을 보입니다. 빔 서치에서는 같은 노드에서 여러 후보를 뽑아도 비슷한 액션만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 시블링들이 어떻게 했는지 액션 옵저베이션을 보여주면 그 다음 시블링은 다른 액션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인딩스는 이 MCTS로 할 때 KGQA에서 이 로우 시블링스랑 리플렉션이 같은 34.8%를 받았는데, 이 두 방법은 스코프랑 애브스트랙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특정 컨텍스트에 특정한 메모리를 그냥 주입하는 것 자체가 성능이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모리 메소드가 좋다는 거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인딩스는 리치 팩트에 관한 건데, 리치 팩트는 이제 팩트 익스트랙션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성능 향상이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리유저블한 인바이러먼트 스트럭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트라젝토리가 짧아집니다. 뭐 첫 시도에서 그래서 얻었던 팩트들을 그대로 넣어주기 때문에 같은 디스커버리 스텝을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치 팩트는 그냥 어큐러시를 올려주는 메모리라기보다 그냥 캐시 메모리로 봐야 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페어데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